딸내미랑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 안 가요. 왜? 그래 아버지가 오래 살 수 있지. 지금까지 산 것도 우리 불악에서 해오고요. 아버지 괜찮으시면 싫어가게 건강검진 그만해. 받으러 가. 이거 찢어보면 건강검진 못 받는다께.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은 복희 씨. 아버지 주무시나? 아들 때문에 가뜩이나 마음 불편한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해드린 건 아닐까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아직 노여움이 가시지 않으신 겐지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어쩌랴. 아흔이 넘은 아버지의 건강이 염려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늘 손발이 찬 아버지를 위해 두툼한 양말까지 챙겨드리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복희 씨. 점퍼를 챙겨 입고 잠자리에 드는데 추운 날씨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다. 아버지도 찬바위 잔디 자식이 따뜻하게 불 때고 잠자면 순간디 안 되지. 아버지가 불 때면 나도 떼고 아버지가 불 안 때면 나도 안 떼고. 그렇게 자나깨나 아버지 생각뿐인 복희 씨의 하루가 지나간다. 또다시 찾아온 아침. 아버지 화로에 놓아드릴 숯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하러 나선 복희 씨. 집으로 들어서다 우체통에 담긴 우편물을 들여다보는데 건강검진 통지서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왔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때마침 잘 됐다 싶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라고 가. 응? 건강검진. 딸내미랑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 안 가요. 왜? 그래 아버지가 오래 살 수 있지. 지금까지 산 것도 우리 불악에서 해오고요. 아버지 괜찮으시면 싫어가게 건강검진 그만해. 받으러 가. 이거 찢어보면 건강검진 못 받는다께. 부모가 너무 오래 살면은 자식을 잃을 수가 있다. 아따 그런 줄 같이 가자고. 안 가. 나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가세요. 유꾸로 가자고. 죽어버린다. 가. 확정 뭐? 땡겨볼게. 무엇을 땡기려고? 아버지하고 이제 얘기 안 해. 말도 안 해. 나 갈래. 하지마. 가. 안 해. 건강검진 받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고집을 부리시는 건지. 에이 성길라. 엄마도 당뇨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건강약 받으러 가자니까 저렇게 고집을 내서 안 간다네. 그래서 성길나서 아버지하고 싸운 거예요. 아이고 왜 저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 걱정하는 딸 자식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 부모가 오래 살수록 자식들 고생이 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도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녀 사이는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딸 복희 씨 속도 더 답답하기만 하다. 내가 아버지를 당연 얘기를 못해. 어진간히 자식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만약 자신이 딸이 아닌 아들이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이른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복희 씨는 아버지께 챙겨드릴 숯불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어쩐지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건지 여느 때와 달리 화덕을 들여다 놓지도 않고 가버리는 복희 씨.
아버지는 오랜만에 인기척이 내심 기대를 해보는데 숯불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가보는데 벌써?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화덕만 놓고 가버린 복희 씨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예전 같으면 한바탕 수다를 늘어놓고 갔을 딸인데 며칠째 한마디 말도 없으니 답답하기만 한 아버지. 지난 일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나이는 많이 먹어갖고 안 좋아. 이런 아버지 마음을 알리 없는 복희 씨는 한동안 미뤄둔 마당 정리로 분주하기만 한데 아버지가 사시는 아랫집을 내려다보니 마음이 착잡해진다. 언니, 내가 아버지하고 엊그저께 싸웠는데 못 가봤어. 그래서 언니가 와서 아버지 좀 위로 좀 해주고 좀 달래주라고. 그래도 이럴 땐 가까이 사는 언니가 큰 버팀목이나 마찬가지. 덕분에 걱정스럽던 마음도 조금 풀어지는 것 같다. 그날 오후 옆마을에 사는 큰딸이 아버지 댁을 찾았다. 아버지. 그토록 기다리던 작은 딸 복희 씨인 줄 알고 내다보는 아버지. 잘 계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모처럼 들린 큰딸도 그저 반갑기만 한데 아버지 왜 건강검진 안 받아요? 아이, 작은 딸이 아버지 걱정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럴게 아버지 복귀하고 잘 지내고 응, 알았어. 살라고. 내 자식인데 내가 누구하고 어디하고 살겠냐? 그럴게라. 학교 너보단 더 가깝고 얼마나 좋다냐? 그럴게. 좋지라. 떨어져 사는 자식에게는 쉽게도 나오는 말들이 왜 평생을 곁에서 살아온 복희 씨에게만큼은 그리 어려운 건지. 세상 둘도 없는 착한 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지금껏 따뜻한 마음 표현 한 번 해준 적 없으니 얼마나 서운했으랴. 아버지는 지난 20년 따로 또 같이 살면서 누구보다 살가웠던 복희 씨와 이제는 꼭 화해하고 싶은데 막상 올라와 얼굴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여느 때처럼 살갑게 맞아주면 쉽게 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내려가야죠. 시원. 사람이 쌀랑하구만. 추운 날씨에 한참을 앉아있다 돌아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복희 씨 마음도 편치 않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아버지는 비장한 각오라도 한 듯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종이와 펜부터 꺼내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 편지. 널 딸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글 연습을 해왔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딸을 위한 글을 써본 적 없다는 아버지. 딸 복희 씨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 전해보려고 하는데 내친 김에 지금껏 한 번도 준 적 없는 아끼는 홍삼즙까지 딸을 위해 꺼내들었다. 지금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라는 걸 딸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이, 저놈아! 아이고, 나 죽겠다. 이게 뭐, 샌디하고 이거 홍삼하고. 예. 에, 와, 아들이 아닌 오로지 둘째 딸 복희 씨만을 위해 준비한 아버지의 따뜻한 선물에는 난생 처음 건네는 뜨거운 부정이 담겨 있다. 사랑하는 내 딸 복희 받아 보아라. 아버지한테 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편지로.
지금껏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진심. 짧은 편지에 온 마음을 담으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뒤엉켜 만감이 교차한다. 이렇게 쓰니까는 그래도 나를 역시 사랑했는갑다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보다 귀한 것이 또 있으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마음을 얻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다. 다음 날 아침. 이웃 마을에 사는 언니에게 도움을 청해 모처럼 산에 오르기로 한 복희 씨. 언니는 약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약속해라. 우리 아버지 고향에도 막 남보다 더 오래 살아려고. 그래야 내가 좋지. 저태가 있는 것만이라도 내 마음이 든든해. 아버지가 안 계시면 허전할 것 같아. 아버지께 드릴 약초 캘 생각에 자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데 꼬박 2시간을 넘게 걸어서야 도착한 정상. 단단히 차려입고 나왔는데도 가파른 산세 때문에 이동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아버지 건강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다 싶은데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땀도 나고 이놈의 약초는 어디 갖고 맞는지 보이지 않고 우리 아버지 보약해 주려다 나 죽겠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닌 후에야 첫 번째 약초를 발견한 복희 씨. 아따 아송 있는데 아송이 바위솔이라고도 불리는 와송인데 해독과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초다. 이것이 아송이 어디가 좋냐 그러면 오만 데가 다 좋아. 이거 항암 효과가 크잖아. 행여나 허탕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와송을 채취해 한결 마음이 가벼운데 부채선 찾았다. 역시 약초 전문가인 언니답다. 한쪽도 기쁘기도 하고 위험한 데가 살아요 이게. 주로 험한 바위 틈에 붙어 자라는 부처소는 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진 약초다. 이거 더 예쁘지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것이요. 비가 오면 이렇게 폈다가 물이 마르면 이렇게 아물어져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펴갖고 있다가 의외의 수확에 한껏 들뜬 자매는 해안가 절벽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이게 좋은 약초도 있네. 쉽게 구하기 힘든 일엽초는 물론 신 봤다. 도라지 봤다. 기관지에 좋다는 산도라지까지 수확하고 나니 아버지 생각이 절로 난다. 야, 와, 냄새 좋다. 이거 아버지 끓여주면 좋겠네. 요즘 기침이 잦아지신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온종일 귀한 약초 찾아 산을 헤매고 다니다 보니 추운 날씨에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큼은 즐겁다. 옛날에 엄마하고 싸우면은 내가 아버지를 말겼어. 아버지는 왜 나이값도 못하고 그러냐 그런 게 내가 요만한 몽둥이 갖고 나 죽인다고 쫓아다니면 나는 도망가고 집에도 못 들고 그랬네. 그런 생각하면 아버지가 어쩌면은 조금 안 좋아. 근데 왜 내가 아버지를 좋아할까? 그렇게 베리대기 효자 노시란다고. 그 인연이 깊은가 봐. 귀한 놈들이 더 효자 노시래. 그러게. 어쩌면 바다 마냥 한없이 넓고 변함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터. 그날 오후 늘 곁에 붙어 살았음에도 그 속 깊은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아버지께 죄송스럽기만 한 복희 씨. 하루 종일 언니와 채취한 약초를 다려 아버지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해볼 생각이다. 귀한 약초에 딸의 지극한 마음을 가득 담아 달인 보약이니 아버지께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요새는 100cc 되니까
110살은 잡숴야 돼. 그랬으면 좋겠어. 그 옛날 호랑이처럼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늘 마음이 안쓰럽기만 했던 복희 씨. 100년 넘게 건강히 사실 수만 있다면 이런 보약쯤이야 날마다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잦아진 기침이라도 줄어든다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불 앞에 앉아 보약을 달인 복희 씨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한시 바삐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약초를 산에서 키웠어. 이거 아버지 약이요? 이 기관지에도 좋고. 여기다 놔둬봐. 잡숴봐요. 쓰여 달어. 아버지 입에는 다지 달걸? 오직 아버지만을 위해 만든 보약이니만큼 특별히 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맛이 좋구만. 그치. 며칠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부녀 사이에 따끈한 온기가 돈다. 아버지는 160살 먹도록 사셔야 돼. 뭐라 그때까지 살아질란가. 그 앞으로 겨우 한 70년 남았는데 만말.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해진 부녀지가 내친 김에 한동안 바깥 출입을 안 하셨던 아버지를 모시고 특별한 외출을 할 참이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 그러고 오세요. 그래. 맞았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최고. 따로 또 함께 살아온 부녀의 지난 세월. 그 속엔 미처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오롯이 스며 있단 걸 이젠 잘 안다. 자식이란 것은 똑같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고맙다. 아버지 사랑해.